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임팩트가 하는 일은 영업일까 컨설팅일까 요거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업사원과 컨설턴트, 영업과 컨설팅 같은 거냐, 다르다면 뭐 때문에 다른 거냐 요거 말씀드릴 거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실제로 고객님을 만나서 설계를 하는, 보험을 설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마치시고 나면 아마도 보험 관련된 지식도 얻으실 거고, 눈치 좀 더 빠르신 분들은 비즈니스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힌트도 얻게 되실 거다.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그 설계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이런 질문을 가끔 드려요. 여러분들은 영업사원이에요? 컨설턴트예요? 그러면 컨설턴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업과 컨설팅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영업은 그냥 파는 거고 컨설팅은 고객의 상황을 분석해 갖고 필요한 걸 제공을 하는 거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면 영업과 컨설팅, 영업사원과 컨설턴트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걸까요?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은 계약서 같은 거를 쓸 때 돈을 내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은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을은 약자입니다. 약자. 예? 을은 약자예요. 갑은 센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사원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에요. 영원한 을입니다. 영업사원. 그러면 컨설턴트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입니까? 을입니까? 대답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거의 80% 이상 컨설턴트는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갑과 을의 관계를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갑은 돈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을은 돈을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컨설턴트는 돈을 내는 사람입니까? 돈을 받는 사람입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컨설턴트도 뭐다? 을이다라는 거예요. 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컨설턴트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영업사원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그런 약자의 이미지가 없어요. 컨설턴트라는 단어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컨설턴트는 뭐예요? 예? 막 사람들 만나서 비즈니스를 주도를 해 가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일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컨설턴트도 을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이런 어떤 그 느낌의 차이가 날까? 예? 왜 느낌의 차이 어디서 나는 걸까? 예? 제가 내린 결론은요. 영업사원과 컨설턴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단어의 느낌, 이미지, 그 차이는 일하는 방식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펜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영업사원은 이 펜을 들고 만나든가 고객을, 아니면 이런 펜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카탈로그, 안내장 같은 것들을 들고
고객을 만나요. 그래서 과장님 요번에 저희 회사에서 진짜 좋은 펜이 나왔거든요. 이거 출시 기념으로 5개 사시면 저희가 2개 더 드립니다. 어차피 쓰실 거 요거 한번 요번에 좀 어떻게 좀 계약 좀 해주시죠. 요렇게 해요. 보통은. 근데 컨설턴트는요. 요 상품을 들고 만나지 않아요. 뭘 들고 만나냐? 수첩을 들고 만납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고객하고. 그 고객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펜이 필요한지 지우개가 필요한지 필통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통이면 필통, 뭐 지우개면 지우개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뭐다? 컨설턴트다. 정리를 하면 있잖아요. 영업사원은 고객의 문제가 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파는 상품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컨설턴트는 어때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약자의 이미지지만 컨설턴트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린 뭐가 돼야 될까요? 영업사원이 돼야 될까요? 컨설턴트가 돼야 될까요? 저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컨설턴트가 고객의 어떤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신입사원일 때 읽은 책, 지금은 어디 다른 회사에 부사장님으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20 몇 년 전에 쓴 책이에요. 프루덴셜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예화예요. 예화. 울보 공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니까 아빠는 뭐겠어요? 왕이겠죠. 근데 이 공주는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한번 울었다 그러면 원하는 거를 얻기 전까지는 그 울음을 그치질 않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 딸의 성격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울기 시작을 했어요. 왜 울기 시작을 했냐? 공주가 하늘에 달을 따다가 나한테 목걸이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딱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왕 하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왕인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짜하면 좋냐? 이러고 이제 신하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은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달까지는 수십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폐하. 저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 갔다고 칩시다. 달은 흙으로 돼 있는데 이따만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습니까? 목에 걸면 목 부러집니다, 공주님.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을 갖고 오면 달빛이 없어질 건데 깜깜해서 사람들 어떻게 다닙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은 어떨까요? 심란하지. 안 되는 건 자기도 아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고민이 깊어가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주 굉장한 순박한 청년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어리 광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광대가 나타나서 왕한테 요청을 해요. 제가 공주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왕도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광대가 공주를 만나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다고,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주님, 저 달이요, 지구에서 굉장히 먼데 이거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공주가 하는 말,
야, 달을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야, 이 거울을 봐. 이 거울 안에 달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거울 안에 있어, 없어? 바로 코앞에 있잖아. 달은 코앞에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면 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야, 달은 동그랗게 생겼지. 납작하게. 쟁반처럼 생겼어.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달은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할까요, 달은? 이랬더니만 공주님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몰라. 달은 요 엄지손톱만 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 엄지손톱으로 가리면 달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엄지손톱만 하다래는. 또 물어봐요. 달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랬더니 공주는 뭐라고 얘기해요? 달은 은으로 만들어진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밤에 하얗게 보일 리가 없잖아. 아, 달은 은으로 만들어졌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주님. 저 달을 따오면 밤에 세상은 어두워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죠? 이랬더니만 바보야, 왜 하늘에 있는 달을 따와? 달이 얼마나 많은데 달은 연못에도 있고 찻잔 속에도 있고 거울 속에도 있잖아. 뭐예요? 달이 비치면 그 안에 달이 있다라고 공주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광대는 뭐라고 했을까요? 결론을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달을 따다가 목걸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광대가 만든 목걸이는 뭐였겠어요? 어떤 목걸이였겠어요? 손톱만한 크기의 동그랗고 납작한 은으로 만든 목걸이였을 겁니다. 그걸 공주한테 갖다 줬을 때 공주는 좋아라 했을까요? 계속 울었을까요? 좋아라 했겠죠. 왜? 이거는 누가 만든 목걸이입니까? 공주가 만든 목걸이에요. 누구의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공주의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예? 광대가 한 건 뭐였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근데 어떤 걸 물어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질문을 하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하늘에 달을 따다가 목걸이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못합니다. 불가능한 미션인데 결국 이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누가 갖고 있었다? 공주가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신하들은 공주의 생각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신의 생각만 갖고 판단을 했어요. 반면에 광대는 오직 어디에 집중을 했어요? 공주의 생각에만 집중을 했다. 결국은 누가 해결한 겁니까? 광대가 해결을 한 거예요. 자, 이것처럼 있잖아요. 하늘에 달을 따다가 목걸이로 만드는 것과 고객님 마음에 쏙 드는 보험을 설계하는 것은 뭐가 더 어렵다라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똑같이 어렵습니다. 보험 설계가 어려운 이유는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어떠냐면요.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이 보험이에요.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내 보험은 100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 보험은 60점이야. 내 보험은 30점이야. 불만을 갖고 계시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광대 같은 설계사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누구만 만났어요? 신하 같은 설계사만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보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뭐가 생각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바빠서, 귀찮아서, 혹은 어려워서 그냥 설계사님들이 갖고 오는 제안서를 특별히 질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채로 설계사만 믿고 가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른 설계사가 내 보험 가입한 거를 봤을 때
설계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뭐가 안 좋고 요거는 뭐가 안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객님은 또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요. 전에 보험 나 가입시킨 설계사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설계사한테 또 보험을 맡겨요. 믿고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나요? 몇 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뭐다? 악순환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광대 같은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대 같은 설계사라는 게 뭐냐면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그런 설계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설계사라 하더라도 고객 자신이 보험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광대는 광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객님들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는 설계사들, 그런 질문을 통해서 고객님의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사를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설계사가 어디냐? 임팩트가 그렇게 하고요.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위드FP 보험 대리점의 제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보험 설계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고객님한테 상담 문의를 받고 증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증권을 제가 출력을 해갖고 하나씩 다 본단 말이에요. 언제 가입했고, 몇 년 남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보험료를 내야 되고, 보험료 얼마고, 갱신형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올바른 보장 범위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증권을 살펴보면 이 분이 갖고 있는 보험 중에 갖고 가셔야 될 것과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고객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이 자기 보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통화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고객님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와, 이거 좀 마음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점수를 주신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질 때 거의 통화하는 분의 대부분은요, 50점요, 60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으신 거고요. 60점입니다, 70점입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자기는 알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씩 그 기준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 60점류, 70점류 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번째 질문을 드려요. 100점을 못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자기 보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건 있잖아요.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이 제 보험은 갱신이에요. 제 보험은 80세 만기예요. 제 보험은 CI예요. 제 보험은 뇌출혈만 보장이 돼요. 제 보험은 내는 돈에 비해서 돈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고객님 갖고 계신 이 보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들을 하세요. S화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요런 것들은 갱신이고 요런 것들은 비갱신이고 이미 가입을 해갖고 제가 8년 이상 유지를 했으니까 갱신 특약들은 삭제를 하고 비갱신은 갖고 가고 싶고요.
어디 생명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지금 특약들이 있는데 이건 80세 만기고 또 갱신이니까 특약들은 해지하고 요거는 주계약은 제가 갖고 가야 될지 전체 다 해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절반만 갖고 가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뭐만 대답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객님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고객님이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주계약, 특약을 다 해지를 할 거냐? 아니면 특약들은 해지를 하고 주계약은 전부를 갖고 갈 거냐? 반만 갖고 갈 거냐?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고객님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결혼하실 거예요? 왜 하겠죠? 뭐 언젠가 자녀 태어나겠네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진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얘를 두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때가 되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질 건데 그때 만약에 종신보험 가입하잖아요. 지금 내는 돈보다 3배 더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이미 돈 낸 지 7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13년만 더 내시면 되는 거고요. 종신보험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사업비가 높기 때문인데 고객님 가입하신 보험은 이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겁니다. 얘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원금이 될 것이고 원금이 되면 그때는 적립금이 계속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늘어나는 복리로 늘어나면서 보장은 보장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고객님 나이 들어갖고 이제 소득 떨어지게 되면 그때 쌓여져 있는 돈은 이건 찾아서 꺼내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고객님이 갖고 갈게요. 갖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근데 갖고 갈라는데 이거 근데 부담이 돼 갖고 반만 갖고 가세요 그러면. 네, 반만. 답을 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고객님이 내리는 거라고. 임팩트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좋아요. 이제는 이 보험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보험을 갖고 간다.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갖고 가야 되는지도 고객님하고 대화를 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님, 이제 보장받는 기간은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있거든요. 뭐가 좋을까요? 우리 고객님이 90세 만기로 해주세요. 90세 만기 메모해요. 고객님이 80세는 좀 짧을 것 같고요. 90세 만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100세 만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둘 다 보여드릴게요. 90세 만기로 갔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고 100세 만기로 갔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다 둘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판단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하시죠. 납입기간은 몇 년으로 할까요? 보통 20년 많이 합니다. 20년으로 해주세요. 내지는 더 짧은 건 없나요? 더 짧은 걸로 하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왕창 올라갑니다. 상품이 바뀌거든요. 20년으로 할게요. 20년 메모하는 거예요. 무해지로 할까요? 일반으로 갈까요? 가성비 중심으로 보세요? 아니면 뭐 나중에 찾는 돈 중심으로 보세요? 저는 이거 해지할 거 아닙니다. 무해지로 갈게요. 무해지는 돈 내는 기간에 해지하면 보험 환급금이 한 푼도 없지만 보험료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요즘 보장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99% 이상이 다 무해지로 가고 있어요. 저 그걸로 할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진단자금은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얼마 정도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3천, 2천, 2천 많이 해요. 그걸로 해주세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력이 있어갖고 뇌혈관이나 뭐 암이나 이런 쪽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요?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해드릴게요. 얼마 정도 설계해드릴게요. 네? 후유장애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러면 얘기해요. 후유장애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넣어드리면 되는 거고. 근데 후유장애는 뭐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임팩트님 생각은 어떠세요? 받기 힘들어요. 후유장애. 왜 힘들어요? 6개월 동안 치료를 계속 해야 돼요, 우선. 그리고 뭐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던 질병 뭐 이런 그 기왕증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거 나가면 큰돈 나가는 거라 잘
안 줄라 그래요. 받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가 와서 합병증이 와서 한쪽 눈 실명되잖아요. 여기서는 1,500만 원 나와요. 예? 경증 치매도 보장을 해주고요. 난소 2개 절제했다 1,500만 원 나와요.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75% 2,250만 원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받고 또 받는 거예요. 뺄까요?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뺄게요, 이거. 빼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수술비는 이런 거가 있어요. 수술비는 저는 복층으로 많이 설계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특별히 선호하시는 회사나 특별히 피하고 싶은 보험회사 혹시 있으세요? 조그만 회사, 소형사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형사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성비 중심으로 가세요? 안정성 중심으로 가세요? 전 가성비로 해주세요. 전 안정성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장들 갖고 가시는데, 한 달에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얼마 정도로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혹은, 얼마 정도로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금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금 고객님 연령대에서 몇 세 만기 몇 년 납으로 갈 때 이거 못 맞춥니다. 납입 기간을 제가 25년 납이나 30년 납짜리도 보내드려 볼게요.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보장 금액을 좀 줄이실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 고객님은 몇 세 만기 몇 년 납 보장은 이런 거 해서 얼마 정도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렇게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마 설계사님들 아실 겁니다. 설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물어보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설계사의 이 가입 설계서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겠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고객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좋은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또 우리 고객님이 한 분한테만 의견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런 고객님한테는 우선은 고객님이 고객님 생각을 먼저 정리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라는 게 100만 21가지에 100만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결국에 고객님이 만족하는 보험 설계를 하고 싶으면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의 상담은 보통 뭐다?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고 듣고 그 과정에서 고객님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것 있으면 답을 드리고 망설이면 강요하지 않는다. 예? 왜? 누가 갖고 갈 거니까? 고객님이 갖고 갈 거니까. 이게 제가 일을 하는 방식이다. 정리합니다. 영업사원과 컨설턴트는 똑같이 을이에요. 근데 컨설턴트라는 단어에서는 약자의 이미지가 없다. 이유가 뭐냐?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고객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갖고 있는 답은 그게 고객이 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다? 상담, 컨설팅의 능력인 거다. 그게. 세 번째, 최우선 과제는 뭐예요? 보험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돼 있으면 상담하는데 100년 걸립니다. 100년. 설계사는 고객님의 뭐를 돕는, 결정을 돕는 조력자일 뿐이지 결국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다?
고객님이 책임을 지는 거다. 따지고 보면 집 다음에 큰 재산이, 어쩌면 집보다 큰 재산이 보험인데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체크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또 원망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튼 임팩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고객의 생각을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는 답을 같이 찾아주는 그런 상담 설계사가,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